17페이지 17번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송금 산입 조정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일단 이렇게 구분하세요. 기업회계 기준은 수익 비용으로 인식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법인세법은 돈 받으면 수익이고 나가면 비용이에요. 그러면 세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받으면 수익 잡아야 되고 비용은 그 다음에 나가니까 수익을 조금 일찍 잡는 부분이 있어서 법인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개정과목을 써서 결산에 반영하거나, 일시상각 충당금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개정과목이 아니니까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해서 그 법인세 선납부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은 연구개발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요거는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출연금 등 입금 불산이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것도 역시 그 보조금 수령과 연구개발비 지출을 수익 비용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요 경우에는 최저한선은 적용되는데요. 요거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로 들어갈 때는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만 아시면 되냐면, 원래 국고보조금은 돈 들어오면 수익인데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의 법인세 등의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중간연합과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다가 12월 30일자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 등 미지급세금 이런 것들을 추가 분계를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는 연말까지 그냥 선납세금으로 유지하고 차기년도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선납세금의 미수금 대체로 정리하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로 원래 그 손익계산서에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서 좀 싫어하는 거래처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차피 법인세를 계상해도 우리가 또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돼서 송금불산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번 18페이지 19번에 이익 잉여금 항목 중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과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이거는 전기에 틀렸으니까 바꾼다는 얘긴데,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과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형태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면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고, 금액이 좀 크면 그 이익 항목으로 잡고, 또 아주 중요하면 아예 개정 과목을 다시 재분류해가지고 다시 재공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세무적인 부분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니까 전기오류 수정 이익부터 보면 이거를 계상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의 이익을 잡았던 거를 안 잡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전기오류 수정 이익을 지금 잡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이익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2022년도에 전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잡으면 그거는 2021년도에 우리가 이익을 빼먹었다는 걸 표시하는 거라서 원래는 그거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수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안 잡아야 되고, 요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대부분 보면 그 아까 위에 법인세 등의 처리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법인세 납부액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당기순이익 숫자를 높여주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우리 그 관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당기순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그거를 송금 산입하고 시부인한다 계산한 다음에 즉 그 송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분이 발생하면 그거는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도 내용이 어려우니까 실무상 필요할 때는 꼭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보면 과거 비용을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과거년도 경정 청구하고 계상년도에 정리하여야 함. 이거는 아까 전기오류 수정 이익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이라는 게 단기 게 아니고 예전 게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예전 걸 다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감가상각비는 예전에 안 했다 하더라도 즉 이거는 임의상각이기 때문에 한도 미달로 안 했다 하더라도 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만큼을 정기에 했던 걸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정기오류 손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한도 초과가 만약 발생하면 송금불산입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무심코 과거의 인건비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그냥 계상하면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과거년도 경정청구하고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계상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은 꼭 저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그다음 재무상태표 쪽에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 들어가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